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습을 감행하며 점령지를 넓혀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역시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으로 인명피해는 물론 자국의 경제도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지만 러시아 내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는 정치인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들에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송영국 기자입니다.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 측 포탄에 공격당합니다. 밀고 밀리는 격전 속에 러시아 측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압도적입니다. 전쟁 직후 치솟은 지지율, 최근 최고점을 다시 찍었습니다. 러시아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푸틴 대통령의 말입니다.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Защищают от неонацистов и от террористов. Весь мир против нас, и страны НАТО через Украину воюют, поставляют технику, и там нацисты эти. То есть ждем победы обязательно в этом году, желательно. Чем скорее, тем лучше, чтобы это закончилось. 러시아와 사실상 대리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권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With Obama, they took Crimea. With Biden, they're trying to take everything. And he won't even know they took it. We're going to have World War III. I will prevent, and very easily, World War III, very easily. 근거 없는 공포심 조장에다 막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하지만 Thank you very much. CPAC,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Thank you, everybod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트럼프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유일한 공화당 대선 후보입니다. 유럽에선 난민과 이민자를 적대시하고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이들이 극우 바람을 일으키는 중입니다.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언어로 특정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고 유권자들이 극과 극으로 나뉘면 자기 편을 더 열렬히 지지하게 된 이들의 표를 챙기는 겁니다. 갈등과 분열을 자양분 삼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 먼 나라 얘기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1년을 앞두고 국정연설을 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가하려 한다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특별군사작전의 시작부터 1년 가까이 이어지는 현재 상황을 서방의 탓으로 돌리고 서방과의 대결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разжигание 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за эскалацию, за рост числа его жертв полностью лежит на западных элитах. И, конечно, на киевском режиме сегодняшнем.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반러시아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글로벌 대결 단계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이 핵무기 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보유국인 프랑스와 영국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заявить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оговор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ях.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이어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조약 중단 결정은 되돌릴 수 있다며 미국이 정치적 의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선의를 먼저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규정한 핵무기 양적 제한을 엄격히 준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모스크바에 도착한 왕이 중국 정치국 위원은 니콜라이 파트류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양국 관계가 굳건하다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로 인한 어떤 도전도 이겨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왕 의원은 오늘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에 이어 푸틴 대통령과 회담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에는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는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과거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관련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죄가 없다면 왜 묵비권을 행사하냐며 비난했었습니다. You see, the mob takes the Fifth. If you're innocent, why are you taking the Fifth Amendment? 하지만 지난해 8월 트럼프는 가족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축소하는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말을 40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묵비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I decline to answer the question. Same answer. Same answer. Anyone in my position not taking the Fifth Amendment would be a fool, an absolute fool. 거의 6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만 대답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트럼프의 이 영상은 상황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올해 3번째 회담을 가졌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증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고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모스크바로 초청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화상회담의 공개 발언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내년 봄 모스크바에 국빈으로 초청하며 이는 전 세계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한 유대를 보여줄 거라고 했습니다. В условиях усиливающейся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возрастает значимость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г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как стабилизирующего фактора. 시 주석 역시 정치와 경제,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글로벌 파트너가 될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거부하지 않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중국은 계속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在我们的共同引领下，中俄新时代全面战略协作伙伴关系更加成熟坚韧。 올 들어 두 정상의 회담은 지난 2월 베이징 올림픽, 9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양국군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됐고 중국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양국의 밀착 행보에 국제사회의 시선도 쏠리고 있는 가운데 크렘린궁은 시 주석의 방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2024년 봄 대선을 치릅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선을 앞둔 1년간 중요한 건 올해 러시아가 직면한 일이며 100% 효과적이고 승리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트럼프의 가족 기업이 세금 사기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온갖 송사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행보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돋보기에서 황경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가족 기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본인이 재판에 넘겨진 건 아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건 아니지만 이 재판 과정에서 기업의 혐의와 트럼프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난 터라 타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에 대한 세금 사기 재판에서 기소된 17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고 현재 언론이 지난 6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그룹은 트럼프의 측근 임원들에게 아파트 임차료와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또 가족 사립학교 학비 등으로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세금 당국을 속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죄 판결에 따라서 트럼프 그룹은 최대 160만 달러, 우리 돈 21억 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트럼프 그룹의 세계적인 규모에 비하면 벌금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트럼프의 대선 재출마 행보에는 타격이 예상되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트럼프의 회계사라고 불리는 최측근 인물이 트럼프가 자신에게 주는 보너스에 직접 서명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The Trump Organization is synonymous with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Their headquarters is at Trump Tower, which has the gold-plated Trump Tower name, and that's where President Trump lived for a long time in Manhattan.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마녀 사냥이라면서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그룹의 구체적인 벌금 액수와 형량은 다음 달 13일 재판에서 확정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재출마를 공식화한 지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그 짧은 사이에 정치적 입지는 더 불안해진 것 같은데요. 네,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가 트럼프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점점 더 깊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여러 송사에 휘말린 상황에서 논란을 자처하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로 논란을 빚은 유명 가수 예와 한 구구 시사평론가를 자택으로 초대해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됐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패배한 지난 대선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헌법도 부정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Donald Trump keeps sinking to new lows. Last week he had dinner with anti-Semites, and now he's calling for an end to America's constitutional democracy. Donald Trump is out of control and a danger to our democracy. 이 밖에도 지난해 1월 벌어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의혹, 또 백악관 기밀 서류를 플로리다의 자택으로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도 트럼프의 책임이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지난달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탈환에는 실패하고 하원에서는 가까스로 다수당이 됐는데요. 이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정부 심판 여론이 커진 상황에서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공화당의 부진에 이른바 트럼프 키즈들이 줄줄이 낙마한 게 한몫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하원 36석에서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 5명이 모두 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끝없는 논란에 선거 책임론까지 더해지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중순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가 비호감이라는 의견이 66%로 호감 32%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대안으로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주목을 받고 있죠. 네, 디센티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전통적인 격전지로 불리는 플로리다주 선거에서 이번에 큰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한 인물입니다. 이 디센티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데요. 이 중간 선거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누구를 선호하냐는 질문에 디센티스는 23%, 트럼프는 20%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아직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디센티스가 트럼프를 앞지른 겁니다. 다만 공화당 내에는 여전히 트럼프를 두둔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트럼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결집시킬 거란 주장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돋보기 황경주였습니다.